안녕하세요, 엉클리고요. 오늘은 솔라나의 허브 주피터에 가서 주피터 코인을 스테이킹 해볼 건데요. 주피터는 솔라나의 대장, 디파이 디앱이죠. 디앱이 뭐냐? Decentralized Application, 줄여서 디앱, 탈중앙화된 어플을 디앱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에 어플이다. 주피터가 그럼 무슨 어플이냐? 덱스 어그리게이터 어플인데요. 덱스가 뭐냐? Decentralized Exchange, 줄여서 DEX, 탈중앙화된 거래소, 은행 계좌가 아니라 코인 지갑을 연결해서 거래하는 거래소를 DEX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피터가 DEX면 DEX지 DEX 어그리게이터는 뭐냐 할 수 있는데요. 주피터는 일개의 DEX가 아니라 솔라나 생태계 모든 DEX의 유동성을 싹 긁어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 거래소가 모든 증권사의 호가를 모아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볼게요. 제가 쓰는 미래에셋 MTS 들어가면 이렇게 삼성전자 호가 창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호가 창이 제가 다른 증권사 키움증권 MTS 쓴다고 다르게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거래소가 모든 증권사의 호가를 모아서 다시 쏴줬고 그렇게 다 모은 게 호가창에 보이는 거니까요. 이게 미래에셋만의 호가가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호가를 싹 다 모은 거란 뜻이죠. 주피터도 마찬가지로 레이디움, 오르카 같은 솔라나의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들의 호가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점은 한국 거래소와 달리 주피터는 단순히 모아서 다시 쏴주는 게 아니라 거래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요. 덱스 어그리게이터이자 동시에 하나의 덱스인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주피터에서 이렇게 다 해먹으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주피터는 경쟁자잖아요. 미쳤다고 주피터한테 호가를 제공하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이건 코인이건 어쨌건 누군가는 호가 유동성을 쫙 모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덱스 거래소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싹 다 박박 긁어 모아야 글로벌 유저들이 편리하게 거래할 만한 유동성이 나와요. 결국 누군가 한 놈은 이 시장에 유저들이 편하게 수합할 수 있도록 분산된 유동성을 한국거래소처럼 모아줘야 되는데요. 돌아보니까 주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재단 차원이나 솔라나 큰손 세력 형님들의 픽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간편하게 주피터 앱에서 솔라나 계열 토큰들을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핫했던 트럼프 밈코인 같은 거 다 이 주피터 가면 수합해서 살 수 있다. 크립토 세상은 모든 게 코인 매매로 시작되고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주피터는 엔드 유저, 저희 같은 일반 대중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솔라나 디앱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말해주듯 솔라나 생태계의 밸류 체인에서 최상단에 위치하는데요. 변종인 트럼프 민코인을 제외하면 1등이죠. 마치 자동차 산업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부품을 만들어도 결국에 이런 완성차 업체,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업체,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지하고 사주는 업체가 구조적으로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주피터를 그냥 사놓기만 하면 손해가 큰데요. 왜냐하면 주피터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주피터 코인뿐만 아니라 주피터가 지원한 수많은 코인들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피터 토크노믹스 잠깐 볼게요. 요새 이 그림으로 장난질 치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얼핏 보면 솔라나 계열 다른 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압도적인 토크노믹스다. 실질로 전체 코인 중 60% 이상을 커뮤니티한테 이상한 개고생 안 시키고 시원하게 마구마구 뿌리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는 지금까지 주피터 밖에 못 봤어요. 덕분에 주피터 스테이커들은 주피터를 계속 받고 있죠. 1년 동안 스테이킹한 주피터 물량의 한 60에서 70% 받은 것 같아요.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 좀 놀랐고요. 그 외에도 주피터 런치패드로 상장된 근본 코인들 제우스, 디브릿지, 생텀, 이외에도 소형 프로젝트 샤키, 엄락 등등 이것저것 지갑에 많이 꽂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주피터 매수를 했으면 스테이킹을 해야겠죠. 총 5단계로 설명드릴 텐데요. 1번 지갑 만들기, 2번 만든 지갑에 코인 전송하기, 3번 스테이킹, 4번 투표, 보팅하기, 5번 클레임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요. 진짜 쉽거든요. 사실 링크만 드리면 젊은 친구들은 다 알아서 잘할 텐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 형님들을 위해 교육용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보고도 막히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1번 솔라나 지갑 만들기. 정확히는 솔라나 지갑 앱을 설치하고 그 앱에서 여러분의 솔라나 지갑 주소를 만들 건데요. 댓글 링크로 핸드폰에서 어플 다운받으면 되고요. 다운받고 실행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의 솔라나 지갑 주소 만들어지는데요.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건 다 하실 수 있겠죠. 입문자분들이 고민할 만한 부분 두 개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지갑을 설치하냐? 결론은 팬텀 지갑 먼저 만들고 나중에 백팩 지갑도 만드세요. 왜냐하면 업비트에서 팬텀 지갑만 내 지갑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솔라나 프로젝트 중에 백팩 지갑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백팩도 만들어 두긴 해야 한다. 두 번째, 컴퓨터와 핸드폰 중에 어떤 기기에 설치하냐? 결론은 핸드폰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걸 PC로 임포트 하면 되거든요. 코인 지갑은 컴퓨터에서 다운받으면 인터넷 창에서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되고요. 핸드폰에서는 그냥 앱으로 실행되는데요. 앱이 더 편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먼저 만들고 나중에 PC에 등록하면 되는데요. PC에 지갑 확장 프로그램 이렇게 설치하고 실행하면 너 지갑 원래 쓰던 거 있어? 아니면 새로 만들래? 물어보거든요. 그때 나 쓰던 거 있어 하고 핸드폰에서 지갑 주소 만들 때 받았던 요 단어 배역 일명 니모닉 입력하면 임포트가 돼요. 2번 코인 전송하기.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나의 팬텀 지갑 주소를 등록한 후에 솔라나와 주피터 코인을 업비트에서 출금하면 되는데요. 입금하는 주소는 당연히 여러분이 만든 솔라나 지갑의 주소겠죠. 지갑 보면 여기저기 다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참고로 이더리움 지갑 주소는 무조건 0x로 시작하는데 솔라나는 뭐 그렇지 않죠. 주의점, 업비트에서 본인의 코인 지갑을 미리 등록해야 편한데요. 저는 앱에선 못 찾겠더라고요. 내 코인 지갑 등록은 PC 업비트 가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PC에선 상단의 우측 마이 페이지 가서 개인 지갑 주소 관리 가면 내 지갑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저희는 지금 주피터 코인을 스테이킹 할 거니까 주피터 코인을 전송할 거잖아요. 그런데 솔라나도 따로 조금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솔라나 지갑이잖아요. 이 지갑으로 뭘 하던 솔라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로 쓸 솔라나가 조금 있어야 돼요. 주피터만 보내면 수수료로 쓸 솔라나가 없어서 트랜잭션을 못 일으킨다. 3번 주피터 스테이킹 하기. 주피터를 스테이킹 하려면 주피터에 먼저 가야겠죠. 제가 댓글에 드린 링크로 주피터 사이트 가시면 되고요. 사이트 가서 위에 보면 more 이라고 있어요. 클릭하면 여기에 거버넌스 있거든요. 거버넌스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이렇게 보팅 파워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갑 연결하고 주피터 수량 입력해서 스테이킹 하시면 돼요. 유의점은 언스테이킹 할 때 며칠 걸리니까 급하게 돈 필요해서 빼야 되면 문제 생기겠죠. 유의하시고요. 4번 주피터에서 투표, 보팅하기. 그냥 스테이킹만 하면 보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주피터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보상을 많이 주는데요. 주피터는 별로 개고생 안 시켜요. 투표도 똑같이 거버넌스 페이지 가면 보이고요. 보면 이렇게 커뮤니티 제안들이 올라온 게 있어요. 가장 최근엔 12월에 제안이 올라왔네요. 이 제안을 들어가면 이렇게 제안 내용이랑 진행 상황이 뜨는데요. 지금은 투표가 끝났으니까 안 보이는데 보팅이 가능하면 이쪽에 yes, no, 중립 뭐가 됐건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게 뜨거든요. 아무거나 클릭해서 투표하시면 돼요. 5번 클레임하기. 저희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다 이거 클레임 하려고 한 거죠. 보통 주피터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연 2회에서 5회 정도 클레임, 코인 내놔 보상받는 날이 있는데요. 조금 불편한 건 언제 어디서 클레임하는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에서 투표를 했으니까 1차적인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은 거버넌스에서 하는 게 맞는데 에어드랍 보상이 그때그때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창에서 클레임할 때에도 생겨요. 하지만 주피터 클레임은 이 솔라나 세계에서 제일 큰 이벤트고 모두가 코인 타먹으러 가는 날이라 모를래도 모르기가 힘들다. 클레임 날짜가 오면 이렇게 지갑만 봐도 최상위 랭크에 클레임 사이트가 올라오는데요. 어차피 제가 언제 어디서 클레임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보시면 되겠죠. 추가로 지갑 사용 팁을 하나 드리면요.
팬텀, 백팩 같은 코인 지갑들, 이걸 저희가 지갑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돈만 넣다 빼는 지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솔라나 지갑을 통해서 솔라나 네트워크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라나 지갑 앱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지갑 앱에서 인터넷이 다 된다. 제 채널 소개랑 댓글에 링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복붙해서 사이트 가실 텐데요. 그러면 창 여러 개 열리고 따로 지갑 인증해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어떤 솔라나 지갑 앱이든 들어가면 하단에 이런 사이트 탐색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서 인터넷 주소 창을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드리는 링크 주소 붙여 넣으면 지갑에서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 팁 하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갑 관리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점 전달 드리고 마칠게요. 지갑을 만들 때 받는 이 단어 배열, 니모닉은 지갑 자체이자 지갑의 열쇠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갑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지갑을 다운받아 놓으면 그냥 기기에 설정한 비밀번호나 얼굴 인증으로 접속을 하니까 요걸 잊고 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앱 업데이트 하다가 지갑 연결이 끊길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지갑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요. 요거 없으면 못 찾아요. 그 지갑에 100억이 있어도 하느님도 못 찾아준다. 반드시 종이에 직접 써서 안 잃어버릴 곳에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누가 알면 그때부턴 여러분 지갑이 아니라 그 사람 지갑이다. 왜냐면 그 사람 기기에 이걸로 여러분 지갑을 임포트해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지갑을 만들 때 부여받는 이 단어 배열은 반드시 수첩에 펜으로 적어서 집에 잘 손이 안 닿는 곳, 여권이나 통장, 도장 넣는 곳에 보관해 두자. 이건 당연히 제 지갑이 아니라 그냥 참고용으로 인터넷에서 퍼온 거죠. 아, 그리고 주피터 말고 솔라나 스테이킹은 어디서 하면 좋나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솔라나 스테이킹은 옵션이 많은데요. 옵션 중 하나인 업비트는 당연히 이자가 세상에서 제일 작아요. 어쩔 수 없죠. 업비트는 아쉬울 게 없는 업비트니까요. 솔라나 생태계의 거의 모든 디파이는 솔라나를 모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플랫폼에 스테이킹 하라고 좋은 조건으로 꼬시는데요. 저희한테 최선은 이자 1, 2% 높은 것보다는 아직 코인이 출시되지 않은 플랫폼에 스테이킹 해서 향후에 그 코인을 에어드랍 타먹는 거겠죠. 현 시점에선 제가 그냥 찍어 드릴게요. 요 솔레이어 가서 스테이킹 하면 되고요. 링크는 채널 소개랑 댓글에 있고요. 솔레이어 사이트 가서 솔라나 그리고 남은 USDC 있으면 같이 디포짓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요. 조금 더 뽀로꼬를 노려보고 싶다 하면 솔라나 디포짓 한 다음에 요 딜리게이트 위임 페이지 가서 봉크에 딜리게이트 위임까지 해주면 돼요. 솔라나는 들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갈아타면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아가야겠죠. 여기까지 해서 솔라나 입문 1편 주피터 스테이킹 가이드 영상 마치고요. 주피터 뿐만 아니라 솔라나 생태계 새로운 소식들은 텔레방에서 더 빨리 전달 드리니까요. 들어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엉클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